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살까 말까? 이번에? 다음에? 대형 SUV 망설이는 분을 위해 가장 사랑받은 기능만 모아 2018 맥스크루즈 출시. 프리미엄 SUV 더 이상의 고민은 없다. 2018 맥스크루즈. 현대자동차. 하이마트 모델 에이핑크입니다. 핑크핑크한 겨울 내시도록 하이마트가 준비한 롯데 하이마트 해피엔딩 세일. 포근해지는 가격, 따뜻해지는 혜택.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하이마트로 가요. 비즈니스는 시간이 생명. 거래처도 미래비전도 빨라야 한다. 사옥은 곧 내 얼굴. 스케일도 스타일도 남달라야 한다. 삼성동 개발비전 약 4km. 성수 초대형 스케일 지식산업센터. 강남도 기다렸다. 성수 W센터 대시양 플렉스. 12월 예정 02-2039-0641 태영건설 SKD&D. 학연? 없어요. 지연? 없어요. 혈연? 없어요.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래서 한화생명이 만들었어요. 스타트업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 드림 플러스. 이것이 우리가 금융을 하는 이유. 라이프 플러스 한화생명. 안녕하세요. 이동건 주윤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빠르게 말리부의 2.0 터보 엔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안전하게 360도 예방 안전 시스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달린다. 2018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쯤인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또 놓쳤네. 300m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내비게이션 탓은 그만. 랜드마크로 쉽게 알려주는 KT 원내비. 300m 앞 KT 대리점을 끼고 우회전입니다. KT 고객은 데이터 무료. KT.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뉴스 측면 승부. 네, 뉴스 측면 승부. 오늘은 정치시사 전문 IM피터 김병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제주 해군기지 마을 이야기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이라고 흔히 알고 계신데, 네. 그 강정마을에 그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서 그 지원 비용을 해군에서 이제 건설회사에서 냈고, 그 비용을 이제 마을 분들한테 이제 전가시켜서 이제 구상권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함으로써 그 소송이 다 소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제주에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제주에 온 지 한 10년째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욱더 이 좀 주제에 좀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이 구상권 관련해서 이 갈등이 그래도 꽤 오래 이어지지 않았나요? 거의 한 10년 됐죠. 2002년 해군기지 얘기 나오면서 2007년에 그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선정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진 거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정부 발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셨나요? 솔직히 기뻤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주 해군기지랑 강정마을을 이제 오랫동안 취재하고 이제 조사하면서 만났던 분들 대부분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몇 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 봤었는데, 뭐 이번 정부의 이제 결정으로 그분들이 좀 받았던 고통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구상권 이번에 이제 철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갔으면, 네. 그러니까 이 지역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일부는 지금 압류나 뭐 이런 그 법적 절차가 그 전에 이미 시효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그런 해결이 안 되니까 법원에서 이제 조정안이 나왔던 고 이게 이제 철회가 됨으로써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 해결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고통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어려웠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난 이게 10년간 따져보면은 경찰에 이제 연행된 사람만 연간 한 7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거기서 사법 처리된 건수만 480건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미 벌금, 뭐 개인이나 또 마을에 관한 벌금이 한 3억 8천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강정 마을에서는 뭐 평가자, 뭐 벌금 미납자, 뭐 이런 것
가족들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좀 이렇게 피폐해지거나 고통받았던 게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이제 그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그동안 없지 않았고 네, 그렇죠. 마을 임시총회 뭐 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 그 관련해서도 이제 임시총회를 열어서 이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내부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단은 이제 해군기지를 이제 그 일부 주민들이 임의로 이제 찬성을 하면서 이제 발달이 된 건데 사실 그 과정은 되게 복잡해서 이게 뭐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네. 그러면 그 해군기지 때문에 이 마을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 제주는 이제 괜당문화구에서 그 마을 자체가 대부분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아무래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벌초도 이제 모든 벌초를 같이 하거나 제사도 같이 하는데 이번 해군기지 시작을 통해서 제사도 따로 지내고 이제 마을에서 이제 원수가 된 거죠. 뭐 같이 뭐 형님이나 동생이 서로 이제 그 원수가 돼서 만나지도 않고 그 가게를 그 이용하는데 찬반에 따라서 또 이용하는 데가 달라요. 이거 뭐냐면은 결국 정부가 이번에 조치를 취한 거는 어떤 경제적인 뭐 돈 법이나 이런 것보다 인간성 이나 이 마을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이제는 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런 결정을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 결정으로 해서 그럼 지역 그 주민 간의 갈등 그것도 좀 완화될 여지가 요즘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하나가 되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해결됨으로써 지금 해군기지 마을과 그다음에 강정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은 이번에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찌됐건 지금 이제 해군기지는 완성이 지금 된 거고요. 예. 그 지역 주민들도 뭐 거길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공생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반대를 이제 하셨던 분들 뭐 최근에 취재해 보시면 심경들이 어떠시던가요? 사실 이제 지금 확실하게 얘기들을 안 하세요. 왜냐면은 그전에도 정부가 뭐 철회하겠다, 그다음에 사면해주겠다 했다가 또 바뀌어진 사례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나마 그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런 공약대로 했으니까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뭐 어찌됐건 이제 구상권 소송 이제 철회하고 이 돈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래도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약간의 치유 효과 이런 거는 좀 기대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서로가 이제 원수나 갈등이 이런 거 하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지만은 뭔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뭐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갖게 된 거죠. 네. 그 반면에 또 이제 보수 진영 또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 금전적 면책이라고 하는 좀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해군기지 필요하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 국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앞서 이 그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국책 사업의 진행 과정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봐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금전적인 면이 아니라 국책 사업의 진행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선례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저 구상권 소송 어찌됐건 철회 이후에 네. 뭐 좀 추가로 더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구상권 철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면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네. 또 저는 이게 이제 정부랑 군 그다음 제주도청 주민들이 함께 좀 백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왜 갈등이 이렇게 심해졌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를 좀 남겨놓는다면은 다른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년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M 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길에 나섰죠. 이번 그 방중 의미와 관련해서 뭐 벌써부터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연결해서 한번 그 의미도 한번 짚어보고 전망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 이후 지금 첫 중국 방문이고 해서 이제 관심도가 높은데 이번 방중의 관전 포인트 뭔가요?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중국 언론들이 좀 연일 강조를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첨결 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양국 간의 불신의 원인이었던 그 사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측에서는 봉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해결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세 번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이제 핵심 의제로 보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 그러면 곧바로 열리는 지금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어떻게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지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큰 관심사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정리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문인데다가 사실은 뭐 일단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의미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전 그 방중 때하고 달리 뭐 그때는 상당히 그 박근혜 붐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중국 내에서 좀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 좀 냉랭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그렇고 4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과 비교를 하더라도 뭔가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그 국빈 방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하는 의전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다만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분위기가 다운돼 있다거나 아니면 홀대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양국 정상 간의 공동 선거는 물론이고 공동 언론 발표문도 못 내고 각자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리커창 총리가 초청한 오찬 계획이 막판에 취소됐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꺼림직합니다. 네. 물론 이게 총리가 반드시 식사를 내야 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색을 하고 따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섭섭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그리고 또 뭐 벌써 지금 중국 CCTV하고 인터뷰한 거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고 뭐 국내에서 평가도 막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중국 현지에서는 CCTV 인터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체로 지금 뭐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의 그 중국에 대한 그 중국 특히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만약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뭐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중국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CCTV 인터뷰 관련해서 뭐 굉장히 질문도 공격적으로 하고 나중에 또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뭐 약간 좀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좀 편집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지금 뭐 국내에서는 상당히 약간 좀 부정적으로 그 CCTV 인터뷰에 대해서 지금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중국 기자들이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에게 과연 그런 태도나 어투로 질문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어보면 그 대답은 간단하거든요. 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큰 결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에서 보고 오는 거하고 이제 크게 이제 시각이 다르진 않으시네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약간 좀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은 그런 그 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할 것을 사실은 미리 좀 CCTV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질문을 던져준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제 조금 대응하기가 조금 이제 사전에 준비하기가 좀 좋아진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삼불 원칙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좀 뭔가 좀 확답을 받으려고 애를 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중국 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사드를 봉인하는 그 대가로 삼불을 반드시 지금 얻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이 사드 문제의 그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결국 삼불과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삼불을 자기들이 쟁취해야 할 하나의 그 안보 안전 분야에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번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중국 언론도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보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뭐 사실은 이제 처음 나온 게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좀 여기에 집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의문이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혹시 뭐 북한하고 관계 관련해서 별로 우리에게 좀 줄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부러 더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게 솔직히 가능한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국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아, 네. 지난번 합의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냐 하는 건데요. 아, 요즘이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요즘이 이렇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중국이 동의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예. 또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친 결과가 고작 이 정도냐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문제를 쉽게 저버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드의 대가로 요구한 삼불 약속을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네.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불 원칙에 뭐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서로 나누고 이 사드 보복 이걸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불 입장을 갖다가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보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이번 시 주석하고의 그 정상회담이 이렇게 순탄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뭐 좀 구체적인 그런 조치, 그런 요구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삼불 원칙에 더해서 그 사드의 운영 관련해서도 뭐 중국이 좀 더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일부 좀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물론 중국 내부의 반발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시 주석이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외교적 관례로도 그렇고 만일 그런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실무자선에서 있었던 사전 접촉에서 제기가 됐을 건데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시 주석이 저번 회담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그런 원칙적 입장 표명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 입장 표명을 이제 서로가 각자 따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일단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공동성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합의안을 내놓기는 좀 뭐하고 하니 각자 또 국내 여론도 있고 하니 이 정도에서 적당하게 서로 각자 의견만 얘기하고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약간 좀 일종의 약간 덮는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저는 덮는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사드 문제와 삼불 요구를 언급해야 합니다. 이게 공동성명이 나온다 그러면. 네.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드 갈등을 봉인하러 왔는데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 미국과도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삼불을 연기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양국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굳이 공동성명에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 네. 하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거고요. 아, 그게 약간 묵시적인 합의, 동의 이런 게 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인 동의가 아니라요. 양쪽 입장이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공동성명에다 명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 공동성명에 밝힐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편하게 해주겠다는 배려 아닌가 저는 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문제가 봉인됐다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것은 또 중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공동성명도 안 되고 또 공동 언론 발표문도 못 내고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그냥 언론에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그 눈길을 끄는 게
충칭 방문 아닙니까? 이게 이제 1대1로가 시작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쪽에서. 또 과거에 이제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맞습니다. 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충칭은 지리적으로 그 중국 대륙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일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1대1로 이게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중국의 1대1로와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을 연계를 시켜서 함께 같이 추진해보자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역사 찾기인데요. 우리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하고 SK 하이닉스가 나가 있습니다. 네. 크게 공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최근 들어 사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그 배려나 지원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정법대 문일원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좀 방송 들으시면서 곽수영 박사가 왜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요. 제가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가 오늘 대신 진행 또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스 앱으로 무료로 청취 소감 또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7시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